간단히 3기 오기 서약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대승기 신론에 앞서서 유식학 개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제1장 유식학이란 무엇인가? 1. 유식학의 출현. 유식학은 세상 만물을 우리의 인식에 근거하여 설명한 가르침이다. 이러한 유식학은 유식행자의 선정 체험에서 출발하였다. 즉 유식행자는 자신의 선정 체험을 깨달음의 입장에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었고 그 결과 새롭게 정립된 세계관이 바로 유식학이다. 유식학에서는 마음법 유식의 가르침을 통해 실제론적 세계관뿐만 아니라 악치공적 세계관을 모두 비판하였다. 따라서 유식학은 유견과 무견을 모두 여인 중도의 가르침이다. 유식학의 가르침을 잘 표현한 말이 일수사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 병 속에 물이 있어요. 유식학에서는 일수사견이라고 해서 일수, 동일한 물이 사견, 네 가지로 달리 보인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투명한 물로 보이는데 천신들에게는 극락세계에 있는 연못은 칠보빛깔에 유리, 팔리, 보석 같은 아주 보석이 찬란하게 빛나는 빛깔로 보인다라고. 천신들은 아주 유리, 보석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으로 보이고 인간에게는 그냥 투명한 물로 보이고 아귀에게는 피고름이 흐르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 살고 있는 물고기들은 자기가 사는 집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당장 경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번 본다면 지금 여기에 사각형의 무슨 색깔이죠 이건? 빨간색입니다. 그죠? 빨간색으로 보여요. 밖에 있는 차우한테 무슨 색으로 보이냐고 물으면 멍멍밖에 안 하겠지만 그래도 동물은 그 개의 안구는 생명이라서 흑백 TV를 보듯이 세상을 바라본대.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안 보이고 아마 약간 짙은 회색 정도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 저기 지나가는 박쥐에게 야 이거 무슨 색으로 보이냐고 물으면 개뿔 색은 무슨 색이라고? 박쥐는 빛을 감지하는 기능이 태화되어서 밝다 어둡다 정도밖에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빨간색도 아니고 회색도 아니고 약간 전혀 색에 대한 개념이 아닐 거예요. 그죠? 사실 색깔은 빛을 통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죠? 지금 여기 법당에 불 다 꺼버리면 아예 빛이 아예 없으면 빨간색이 없죠. 그죠? 지금 이 빛 속에서 지금 인간의 눈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죠? 동일한 좌복인데도 사람에게는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개에게는 회색으로 보이고 박쥐에게는 아무런 색상이
감지되지 않아. 게다가 그 박쥐는 이게 시력이 음파를 통해서 사물 파악한다니까 마치 장님이 땅땅땅땅 소리를 쳐가지고 소리가 튕겨져 나오는 감으로 앞에 사물이 있다는 걸 파악하는 정도처럼 그런 음파의 감각이 박쥐는 훨씬 더 발달되어 있으니까 우리랑은 다른 형태로 사물을 인식을 할 겁니다. 그지? 그럼 이건 무슨 모양의 무슨 색깔인가요? 얘 자체는 무슨 모양의 무슨 색깔일까요? 어? 지금 인간의 이런 안구에는 직사각형으로 보이는데 벌 같은 것들은 훨씬 더 각지게 본다고 하니까 뭐 육각형으로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박쥐에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모양이 없어요. 그럼 얘 자체는 무슨 색깔의 무슨 모양일까? 여기에 대해서 아함부 계통에서는 연기법이라는 가르침으로 얘는 자체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조명 아래의 빛 속에서 지금 이걸 바라보는 인간의 안구와 속에서 여러 연들이 모여서 지금 이렇게 직사각형 빨간색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금 나의 안구와의 인연 속에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드러나지만 개의 인연 속에서는 개의 안구와의 얽혀서는 회색으로 드러나고 박쥐의 눈의 연기에서는 색이 아닌 것으로 감지되는 등등으로 사물은 연기에서 드러나 있지 자체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아함부에서는 연기라는 가르침으로 이걸 설명을 하고 반야부 계통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체가 없다. 자복 자체는 아무런 모양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다라고 연기에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서 공이라는 가르침으로 얘기를 해요. 반면에 유식에서는 어떻다? 지금 이렇게 직사각형 빨간색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연기라는 측면 속에 연기에 있다는 측면 속에서 인식의 측면을 좀 강조를 시켜서 왜냐하면 반야부 계통의 가르침을 지나면서 아무것도 실체가 없네라고 자꾸 공하다고 해서 없다 쪽으로만 자꾸 치우쳐가지고 아까 여기서 말한 악치공이라고 하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라는 집착을 파하기 위해서 공하여 실체가 없다라고 말을 한 것인데 공하여 아무것도 없네라고 공하다는 가르침을 확 취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막 공부하다고 빠져버렸으니까 이렇게 리얼하게 인연 따라 벌어지는 인식은 리얼하게 있잖아라고 인식이라는 측면으로 세상을 달리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사견에서는 어떻다? 물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로 인식되고 있다 나에게는. 천신에게는 아주 찬란한 유리 보석이 빛나는 걸로 보인다. 아기들은 막 피고름 있는 걸로 보인다. 물고기들은 여기 박테리아들 있겠죠. 그죠? 여기들은 막 자기가 살고 있는 집으로 인식이 된다. 이와 같이 모든 뒷장에서 얘기하겠지만 좋아요. 뒷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와 같이 기존의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개념은 물이 존재하니까 내가 물로 보지 라고 모든 존재에 대해서 이것을 인식과는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있는 것처럼 여겼더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빨간 장미꽃을 보고 한 친구는 빨간 장미꽃이 이쁘다고 얘기했는데 한 친구는 약간 적색 색약이라서 빨갛게 안 보이고 분홍색으로 보인 거야. 아직 분홍색으로 빨간색이라고 말하는데 이 눈이 삐가지고 빨간색이지 단디 봐라라고 빨간색이다 분홍색이랑 막 다툼이 벌어지는데 지나가는 박쥐는 아무 색깔도 없는 거 가지고 다투냐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 객관적으로 색깔이 있다고 여기니까 내가 보는 것은 옳고 네가 보는 것은 그르다라고 다툼이 벌어진 거였는데
이거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의 관계 속에서 빨간색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고, 아, 약간 적색 색약인 너에게는 분홍색으로 인식이 되나 보구나라고 존재에 대한 인식이 관계 속에서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서 다툼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와. 존재에 대한 이해.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이 존재에 대한 이해. 사실 존재의 문제는 무엇이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이다. 과연 우리는 무엇이 외부에 존재하고 있어서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려 해도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인식된 것으로 있다. 즉 모든 존재는 항상 인식된 것으로 있다. 따라서 존재는 무엇이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이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처음에는 많이 불안했는데 자주 걷다 보니 편안해진다. 그렇다면 어두운 밤길은 불안한 길인가? 편안한 길인가? 이제 금강암 올라오는 길이 불안하지 않죠? 처음 금강암 올라올 때는 저 어두운 산길을 어떻게 가냐고 어이구 불안하다고 혼자 올 때는 정말 불안에 떨었었는데 지금은 혼자 와도 와, 참 산에 오니까 편안하고 좋다라고 편안한 길로 인식이 돼요. 그럼 금강암에 올라오는 어두운 산길은 불안한 길이에요? 편안한 길이에요? 어떻게 인식되느냐에 따라서 불안하게 있을 때는 불안한 길이었는데 편하게 있을 때는 편안한 길로 금강암 길은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불안한 길이라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불안하게 인식되고 있는 길인 거니까 좀 극명하게 예전에 지금 스님 계시기 전에 다른 스님들을 통해서 절에 금강암에 3명이 계셨어요. 한 스님은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아주 저염식으로 드셨어요. 한 스님은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매우 짜게 드시는 거예요. 된장찌개가 딱 나오면 이제 다들 입을 이나. 저염식 드시는 분, 왜 이래 짜냐고 하면서 막 물을 막 다 드시고. 한 분은, 된장찌개 좀 짭짤해야지. 이 뭐 밍밍하게 뭐냐고. 제 입에는 나름대로 적절했어요. 그러면 물론 스님들이 작은 뚝배기에 각각 담겨져 나왔지만 한 냄비에서 푼 거야. 각각 조리한 게 아니라 똑같은 냄비에서 나온 된장찌개인데 한 분은 싱겁다 하고 한 분은 짜다 하고 한 분은 적당하다 해. 그럼 또 된장찌개 맛은 짠맛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지? 어떻게 인식되느냐인 거라. 된장찌개, 이거 뭐 이렇게 짠 거를 어떻게 먹노? 아니, 도리어 싱거운데? 라고. 만약 이게 짠맛이라면 모든 이가 똑같이 짠맛을 느껴야 될 텐데 어떤 이는 싱겁게 느껴요. 이 맛은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인식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Why? 내벌건지인데 왜 님이 관리를 해요? 그죠? 그죠? 기존에 우리의 이런 식의 접근이 없을 때는 우리는 그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어디 좋은 곳이 있다 여기고 안 좋은 곳이 있다 여겨서 어디 좋은 곳에 가면 내가 편안해지겠지라고 늘 밖으로 좋은 곳을 찾아 헤맸더랬어. 근데 반면에 늘 어디 좋은 데 없나라고 여기면서 더 정말로 좋은데 그리고 막 자기 기준으로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 좁은 틀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니는 이래서 안 돼. 넌 또 저래서 안 되라고 늘 좁은 자기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보면서 옳다 그르다 분별을 하면 이 사람은 입만 열면 다 남 흉보기 바빠요. 안 좋게 보이니까 자기 잣대로
이래야 된다. 여기 좁은 잣대로 여기서 벗어나면 다 그렇다고 여기니까. 그러면서 어디 좋은 사람 없나? 어디 좋은 데 없나라고. 하지만 늘 불평불만밖에 안 생겨요. 이와 같이 세상은 이렇게 인식되는 것으로 있다라는 걸 알면 세상이 어디도 아까 그런 사람이라면 어디를 가도 영 못마땅하고 다툼이 생기는 곳이도 어디도 좋은 곳이 없지만 다행히 그분이 이런 공부를 통해서 좋은 곳, 편안한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이 편안할 때 여기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여겨지고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여기가 너무 불안하게 여겨진 거였구나.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 온 세상이 편안해지는구나라는 걸 알아서 자기 마음을 편안케 해서 괜히 막 남들을 막 잣대를 재고 막 비난하던 식의 마음이 좀 훅 쑥으로 들고 모든 거 있는 그대로 좀 빈 마음으로 바라보니 다 각자 인연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그분도 역할을 해주니까 또 내가 이렇게 앉아서 밥도 먹을 수 있지라고. 수많은 인연 속에서 내가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고 살고 있구나 하고 여기면서 매사에 조금 감사한 마음이 훅 일어나면 이 사람 이분한테 이런 돈 받고 저런 돈 받고 되니까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마다도 아주 화합하게 지내게 될 겁니다. 그죠? 주변 사람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주변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 상태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인식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아서 그동안 단점 보고 막 비난하던 식의 습관이 작은 부분에 대한 장점이라도 찬탄하는 식으로 습관이 바뀌니까 누구랑 만나도 즐거운 식으로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죠? 이와 같이 기존에 우리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인식되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니는 나쁜 사람이고 니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객관적으로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늘 좋은 사람이 있나요? 약간 내 기분이 안 틀리면 니 왜 그래? 라고 금방 나쁜 사람이 돼버려요. 어떻게?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하다가 좀 수틀리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되는 게 크게 바뀐 것도 아닌데 자기 인식에 따라서 됩니다. 그죠?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는 정말로 내 기쁨을 주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막 집착을 하기 시작을 하자. 나만 쳐다봐야 되는데 딴 사람 쳐다본다고 막 탓하게 되면 나의 기쁨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12처에 대한 이해에서 나오네요. (12처에) 대한 이해. 일반적으로 우리는 동일한 세계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고 여긴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에 따라 각기 다른 세계를 감응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선한 마음일 때는 선한 세계를 감응하고 불선한 마음일 때는 불선한 세계를 감응하니 이와 같은 연기적인 세계관을 설명한 것이 12처설이다. 일반적으로 12처를 6가지 인식기관인 육군과 6가지 인식 대상인 육경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12처는 어떤 개별적인 실체가 아니다. 12처는 우리가 인식할 때 인식기관과 인식 대상으로 여겨지는 인식 성립의 바탕인 것이다. 다시 말해 육내입처와 육외입처는 인식의 외부에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 자체에 나타난 두 가지 상이다. 즉 인식 자체가 인식하는 측면과 인식되는 측면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를 허망하게 분별하여 육군과 육경이라는 개별적인 실체로 착각한 것이다. 말이 어렵나요? 좋아요. 아까 일수사견에서 보면 지금 여기에 뭐가 있나요? 지금 물이 있는 이곳에 여기 천신이 있으면 와 유리보석이 빛난다라고 할 것이고 여기 아기가 있으면 피구름이 있다라고 할 것이고 여기 있던 박테리아는 우리가 사는 집이다라고 여길 거야. 여기에 중첩에 있는 겁니다. 그죠?
물이 있는, 인간에게 인식되고 있는 물이 있는 곳에 여기에 여실하게 보석이 따로 있는 것이고 피고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치? 여기에. 천신이 바라보는 곳에는 유리보석이, 아기에게는 피고름이, 물고기에게는 즙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와 같은지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계는 육도 가운데서 어디에 속하나요? 인간계에 속합니다. 그죠? 여기는 인간계인가요? 지금 내가 인간인지라 인간계로 감흥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다? 저기 차오에게는 여기가 축생계. 차오의 여시하게 축생계. 여기에만이 아기, 여기에 육도의 세계가 마치 6층 건물에 가지고 꼭대기에는 천상이 있고 저 밑바닥엔 지옥이 있는 게 아니라 육도 세계가 중첩해서 있는 거라고요. 업식이 다른지라 지금 우리는 인간계만 감흥이 되지만 차오에게는 여실하게 이런 세상이 아니라 흑백 세상에다가 영 다른 세상이 감흥이 된다고요. 완전히 같은 하나의 세상인데 지금 이 지구에 이 지구에 여실하게 곤충이 감흥하는 세상과 지구와 정말로 물속의 물고기가 감흥하는 세상과 새가 감흥하는 세상이 여실하게 다 다릅니다. 여실하게 위치에서 달리 보는 게 아니라 안구와 이 감각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세계가 드러나 있는 거라고요. 그와 같이 이 세상은 업식에 따라서 감흥하여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천상에 이르기 위해서 로켓을 타고 저 달 위로 올라가가지고 하늘 우주 끝까지 올라가야 천상에 있는 게 아니라 여실하게 작은 거 나눠 먹는 기쁨과 남이 아픈 거 힘들어하면서 간호해주면서 그들이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이렇게 정말로 남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일어나는 곳에 있을 때 여기가 바로 극락이 되는 것이고, 남의 것이라도 훔쳐서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 그게 여실히 악의가 있는 것이고, 화난다고 칼로 하는 곳에서 여기가 지옥이 벌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나마 우리는 좀 인간의 업식이 짙어서 인간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인간계가 감흥이 되지만, 똑같은 인간의 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또 지옥 같은 업식을 가진 것, 세상의 업식에는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을 진짜 다 폭파시키고 싶다고 저주하는 얘가 있고, 여기가 극락이 또 어디가 또 있으랴라고, 여기보다 좋은 곳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이거가 세상은 업식에 따라 감흥하여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선한 마음일 때 선한 세상이 감흥하여 드러나고, 악한 마음일 때 악한 세상이 감흥하게 드러나는 거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죠? 세상은 12가지 영역에 속해요. 영역이란 세상은 이렇게 보는 것과 보이는 것. 사실 12가지 영역도 사실은 인간의 인식기관이 입각해서 한 얘기예요, 사실. 인간이 6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은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6가지 인식 행위를 하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12분역으로 이렇게 보는 게 있고, 보이는 게 있고, 듣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고 라고 해서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이라고 하는 12영역으로 세상을 분류를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중생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 눈이 있고 보이는 색이 있다 라고 여겨요. 이게 보는 건 나고 보이는 건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듣는 건 나고 들리는 건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6가지 기관과 인식되는 6가지 경계가 있다라고 나눕니다. 그죠? 인식 육구는 나고 육경은 바깥 세상인 것처럼 이해하고 살아요. 근데 그것이 이 12처라는 개념은 사실 아함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일단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이렇게
6가지 감각기관이 육구는 자기 자신이고 6가지 계상 경계 육경은 바깥 세상이라고 여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근과 색경은 각각 개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안내입처와 색외입처라고 해서 이건 연계하여 있는 것이지 둘이 별개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입처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이것이 안과 색이 연계해 있다라는 걸 설학교에서 새롭게 제시하신 개념이에요. 마치 그래서 안과 색은 자주 말한 것처럼 손바닥과 손등과 같다. 그래서 손바닥만 제가 움직이는데도 손등이 같이 움직여요. 손등만 세우는데도 손바닥이 같이 세워져요. 왜? 둘이 아니니까. 지금 두 면으로 나타나 있지만 둘이 아니니까. 그래서 시력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눈만 없는 게 아니죠. 색도 없어요. 그죠? 시력이 점차 사라지면서 동시에 온 색상이 다 사라져요. 같이 색깔이. 그지? 듣는 귀가 먹으시는 분은 귀만 없는 게 아니라 동시에 소리가 없어요. 그지? 그죠? 말 못하는 사람은, 그죠? 말 못하는 사람은 말이 없죠. 그와 같이, 응? 좋아. 이와 같이 좋아요. 우리는 이와 같이 눈은 여기에 있고 색은 저기에 있다고 여겨요. 지금 이걸 볼 때 눈이 저기 있는 색을 본다라고 이렇게 보는 눈과 지금 보이는 이 형상과 색상을 별개로 여깁니다. 그지? 그죠? 소리 들을 때도 귀가 여기 있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귀와 소리를 분리해서 각각에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착각이다라는 걸 일깨워주는 가르침 12초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색상이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근데 이것과 지금 이렇게 보이는 색상과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구분시키는 이유가, 구분시키는 신념을 가진 이유가 눈이 본다고 여기니까. 이 눈알이 본다고 여기니까 이 눈알이랑 당연히 눈알이랑 요 색상이랑은 당연히 떨어져 있으니까 별개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죠? 아니, 눈알이 이 색상을 보는 거라며 눈은 여기 있고 색상은 여기 있으니까 별개죠. 그죠? 눈알이 보는 거야? 눈알이 보는 건가요? 마음이 보는. 우리는 눈이 색상을 본다는 식의 신념이 있어요. 근데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벗으면 희뿌옇게만 보이고 사물이 안 보여요. 형상이 안 보여요. 그러다가 안경을 딱 쓰면 사물이 또렷하게 보여요. 안경이 보는 건가요? 안경이 보는 건 아니죠. 안경이 사물을 보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왜냐하면 안경을 벗어도 희뿌옇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보는 게 없지는 않아요. 이 희뿌옇게 이게 보는 능력이 있으니까 여기에 안경이 도구로서 도움을 준 거니까. 그지?
그죠? 희뿌옇다라고 보는 이게 눈이죠. 그지? 안경이 보는 게 아니야. 이게 있으니까 안경이 도움을 준 거야. 마찬가지로 가면 눈알이 없으면 사고로 눈알이 빠져가지고 눈알이 없으면 보나요? 못 봐요? 본인이 칠흑 같은 동굴 속에 캄캄한 동굴 속에 들어가면 보나요? 못 보나요? 동굴 안에 있을 때는 못 보고 동굴 밖에 나오면 봐요? 좋아.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캄캄해가지고 보는 게 없었는데 조금 적응이 되면 그 속에서도 이상하게 뭔가 흐릿하게 조금씩 감이 잡혀가지고 희끄무리하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아니 그러면 흰색을 보는 건 보는 거고 까만색을 보는 건 못 보는 거야? 까만색을 보잖아요. 칠흑같이 어둡네라고 보잖아요. 어둠을 보는 건 보는 게 아니야? 꼭 형상이 보여야만 보이는 거야? 형상을 보는 거고 형상이 안 보임을 보고 있잖아. 지금 칠흑같이 어둠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밝음을 보듯이 어둠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흰 걸 보듯이 까만 걸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형상이 드러나야지만이 본이 있다 여기고 형상이 안 보이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무것도 안 보임을 보고 있잖아요. 그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줄 어떻게 알아? 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줄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들어가도 보는 게 없진 않죠. 보는 게 없으면 어둠도 없어야 돼. 어둠도 안 보여야 된다고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들어가도 눈이 있으니까 보는 게 있으니까 어둠이 보이죠. 그죠? 눈알이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동굴 속에 들어간 것처럼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라고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을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게 없으면 안경을 끼워도 안 보이죠. 보는 게 있으니까 안경을 씌우면 이제 잘 보인다라고 안경의 도움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경이 없으면 희뿌옇게 보이다가도 안경을 딱 씌우면 잘 보여요. 그죠? 보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마네킹은 안경을 씌워도 마네킹은 못 봐. 보는 게 없으니까. 그죠? 와 같이 눈알이 없어도 칠흑같이 어둠을 보는 건 있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눈알을 누가 기증받아가지고 딱 끼우면 사물이 잘 보이는 거잖아요. 눈알이 보는 게 아니라 눈알이 없어도 이렇게 보는 능력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는 능력이 있으니까 얘가 눈알의 안구의 도움으로 지금 빛깔과 형상을 잘 보고 있는 거라고. 눈알이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고 있는 걸 아까 이렇게 마음이라고 이름한 거야. 여기에 대한 감이 없이 마음이 봅니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이렇게 보는 걸 마음이라고 이름한 겁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보는 게 있죠. 그죠? 보는 게 있어요. 그죠? 보는 것만 있나요? 보이네. 보이는 거랑 같이 있잖아.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봄이 있는 거라고 여기에. 아까 안구에 마음을 두면 얘랑 쟤랑 이 사이에 뭐가 있으니까 분명히 이 경계가 구분 지어져 있으니까 둘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 이 봄에는 지금 보이는 게 같이 있잖아요. 마치 제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아까 눈처럼 지금 입이 말하는 거면 죽은 사람도 입이 있으니까 떠들어야 될 거예요. 그죠? 입이 말하는 건 아니죠. 마치 옷이 움직이는 게 아닌 것처럼. 이 손이 움직이니까 옷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손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럼 시체도 움직여야지. 이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지?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말하는 게 있으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야. 이 말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작용을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고, 또 말하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말하는 것이 있는 곳에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이 있는 곳에 말하는 게 있고, 이 말하는 것과 말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지금 같이 반응을 좀 그죠? 좋아. 이와 같이 육근과 육경이 둘이 아니다. 유식의 입장에서는, 그죠? 아까 우리의 기존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귀가 소리를 듣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귀가 있고 소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사가 3가지 고가 있대요. 이건 아직까지 잘 모르면서 말하는 자리에서 서야 되니까, 아직까지 부족하면서 말하는 자리에서 쓰는 것에 부담감이 고가 있어. 그건 자 스스로가 감당해야 될 거야. 또 2번째 고는 말귀 못 알아듣는, 그래가지고 막 딴짓하는 애 앞에서 그냥 얘기해야 되는 고가 있어. 제가 이 2번째 고를, 첫 번째 고를 내가 좀 감당하겠는데, 집중 안 하고 막 딴짓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고가 확 밀려. 아니야. 그죠. 다시 유식이 좀 어려워요. 기존의 신념,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기존에 워낙 신념이 두터서 눈이 보고 소리가 듣지라고 하는 신념이 짙은지라 이 얘기가 좀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안 와닿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새소리인가 하면서 자꾸 시선이 딴 데 갈 수는 있지만, 반복해서 집중해서 자꾸 하다 보면 언젠가는 말귀가 와닿는 날이 있으니까, 어렵게 왔으니까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좋아. 이와 같이 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기존에는 귀가 소리를 듣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분별한 마음에서 대상을 듣는 것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실제는 이렇게 들음이 있는 거잖아요. 들음이 있는 거라고 이렇게. 특히나 유식, 이게 불교는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알 수가 없고, 실제 하는 삶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 하는 삶을 온전히 확 실감하는 태도가 있을 때 훅 와닿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죠? 여기 집중하는 사람도 못 들은 사람이 있을 거야. 그지? 어떻다 이게 있고 없음이 아니라 이렇게 들리느냐, 인식의 문제라고, 소리라는 게. 인식되는 거라고, 인식. 이렇게. 소리가 인식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식되는 것으로 있는 거라고요. 귀가 외부에 있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인식이 있으면 인식을 둘로 나누어서 이쪽은 귀라 말하고 저쪽은 소리라고 괜히 분별한 거야. 둘이 아닌 걸 둘인 것처럼 분별하고는 듣는 건 나라 여기고 들리는 건 바깥 세상인 것처럼 계속 분별하여 나누던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이렇게 분별하던 습관을 잠깐 그치고 온전히 삶을 훅 실감해 보면 아, 둘이 아니구나. 아, 세상은 이렇게 육내입체와 육외입체는 이거 견분과 상분이라는 말로 인식하는 측면과 인식되는 측면으로서 있는 거구나. 이 한 덩어리의 인식을 우리가 무엇이 인식이 되려면 무엇가 인식이 소리가 있네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려면 얘는 인식을 못해, 저 소리를. 아는 게 없으니까, 그죠? 아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아는 능력만 있어도 알기만 해도 대상이 없으면 인식이 안 돼. 근데 지금 이렇게 라는 인식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알미 있고 동시에 인식되는 게 있으니까 인식이 성립되는 거라고요. 인식 자체에 인식하는 측면과 인식되는 측면이 원래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라고. 마치 답답해할 때, 그죠? 답답해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아는 게 있고 답답해가 나타나니까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그죠? 답답해를 하기 전에는 세상 어디 답답함이 있어야? 없어야. 근데 답답해로 나타나면, 그러니까 우리는 답답해할 때 어떻게 해요? 요즘 내가 답답함을 느껴라고 이렇게 느끼는 내가 있고 내가 느끼는 답답함이 있대. 내가 답답함을 느끼는데 답답함을 느끼기 싫어. 나는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 마치 느낌의 대상이 답답함과 편안함이 있다고 여겨요.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어. 세상 어디 답답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어요. 이제 편안하다 할 때 나타나는 거라고요. 편안하다 할 때 어떻게? 느끼는 것과 편안함이 둘이 아니라고. 그냥 한 덩어리에 이제 편하다고 잠깐 나타나는 것인데 느끼는 마음이 있고 느껴지는 편안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주객을 나누어서 세상을 이해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게 착각인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 공부가 시작되는 거야. 둘이 아닌 걸 내가 대상이 아닌 걸 계속 대상처럼 여기고 있네. 이거는 마치 대상이 있는 것처럼 여겨가지고 이걸 없애려고 애를 쓰고 뭔가 자꾸 얻으려고 구하는 거 있구나라고. 대상이 아닌 걸 대상시하여 자꾸 구하고 버리려고 하는구나. 이 잘못된 마음의 습관이 있구나라는 걸 알 때 이 잘못된 마음의 습관이 후 그치고 둘이 아닌 삶의 실상이 자연스럽게 와닿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공부의 시작이에요. 나중에 말하겠지만 유식의 삼성 가운데 변계 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 우리는 늘 이렇게 육군과 육경, 이게 아는 게 있고 알아지는 것이 대상처럼 있는 여기는 변계 소집, 착각을 하고 있다가 의탁이성, 이게 둘이 아니구나 라는 걸 비로소 알 때 이 오직 마음뿐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실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깊은 공부가 되려면 현상적으로 이렇게 둘이 아니다라는 게 와닿아야 돼요. 좋아요. 5번 먼저 봅시다. 5번. 인식행위에 대한 이해. 일반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인식기관과 인식 대상의 접촉을 통해 대상에 대한 알을 일으키는 행위다. 이와 같은 인식행위에 대해 외계실제론자와 유식행자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먼저 외계실제론자의 인식행위란 인식기관이 외부의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반면에 유식행자의 인식행위란 인식이 외부의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 자체에 드러난 행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계 실제론자의 인식 대상은 인식 객관과는 상관없이 외부에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것이지만 유식행자의 인식 대상은 단지 인식의 대상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그죠? 인식 대상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인식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인식하는 것과 인식되는 곳의 만남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알을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대상의 인식 대상에 대해서 아까 말한 저렇게 먹고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듣는 나와는 상관없이 저 산에 이렇게 듣는 것과는 상관없이 저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입장이고, 인식 대상이. 반면에 유식행자 입장은 라고 지금 이렇게 들음이라는 인식의 상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유식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 좀 적용하면 좋은 게 마치 꿈속 세계와 같아요. 마치 꿈속에 꿈을 꿀 때 산에 갔더니 산의 정상에서 날씨도 맑고 야호 했더니 야호 소리도 들리고 맴맴맴 모여서도 들리고 맴소리도 들리고 참 좋다라고 할 때 지금 여실하게 눈앞에 펼쳐져 있는 푸른 하늘과 저 벚꽃 광풍경과 저 매미 소리와 바람이 느껴지는 느낌은 꿈속에서는 분명히 당연히 나 밖에 보이는 경계가 있고 소리가 있다고 여겼지만 지금 역시 눈앞에 펼쳐지고 들리는 소리는 다 꿈꾸는 내 마음에 나타난 상을, 꿈꾸는 마음에 나타난 상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죠? 유식행자의 입장처럼 이렇게 인식 대상이 인식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인식 내에 대상인 듯이 나타난 상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죠? 그죠? 인식 대상이 인식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저녁에 뭐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다라는 걸 안 해요. 저는 죽 먹었어요. 어떻게 알죠? 죽 먹었다고 이게 저녁에 먹었던 죽이 떠올라요. 그죠? 지금 이렇게 떠오른 죽 그림은 인식 밖에 있는 게 아니죠. 죽 먹었지라고 이렇게 아는 떠오른 인식에 나타나 있는 바 인식 밖의 것은 아니죠. 그죠? 그죠? 답답하다 인식 내에 나타나 있는 거지 인식 밖에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저녁집 먹으면서 왜 이렇게 짜노? 짠맛은 인식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짜다라고 여겨지는 거잖아. 이 짠맛이 인식 밖에 있는 거라면 이분도 짜게 드신 분은 왜 싱겁노라고 여기지? 짜게만 느껴져야지 이게. 이 맛이 인식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짜다고 인식되는 곳에 짠맛이 있는 거라고요. 누가 방구를 꼈는데 쓰던 데가 난다고 하는데 자기끼리 사람은 내 방구는 구수한 데라고요. 내 방구는 구수하게 인식이 돼 자기한테는 자기 코에는. 구수한 데라고 인식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인식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 모든 대상은 다 우리가 무엇이 있다고 말할 때는 우리가 뭐 있다 없는 데라고 할 때는 뭐든 없다고 말해요. 안 보이는데 안 들린다고 인식되지 아니할 때는 없는 데라고 말해요. 그죠? 저기 있잖아 그런 거. 저것서 인식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모든 대상은 모든 대상은 다 인식되고 있는 거라고요. 있다는 건 다 인식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모든 대상은 다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인식 내에 대상인 듯이 드러나 있는 것이지 인식 밖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직 유식, 무경, 오직 인식이 있을 뿐 인식 밖의 경계는 없다. 모든 경계, 대상은 다 인식 내에 있는 거다. 인식되는 것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상을 분별하는 것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보긴 할 겁니다. 좋아요. 그죠?
삶에 대한 이해. 4. 삶에 대한 이해. 삶은 인식의 연속이다. 대상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인식 자체의 연속이다. 즉, 형상을 보고 소리를 듣는 등이 아니라 봄, 들음, 냄새 맡음, 맛봄, 느낌, 생각함의 연속이다. 다시 말해 삶은 6가지 인식 경험의 연속이다. 우리가 무엇을 들을 때 우리에게 들리는 청각 영역에는 어떤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청각 영역에 어떤 선이 그어져 있어서 그 선을 중심으로 이쪽은 귀이고 저쪽은 소리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들린다는 한 덩어리의 청각 경험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그런 한 덩어리의 청각 경험을 2개의 개념으로 나누어 버린다. 즉 귀와 소리, 듣는 자와 들리는 것으로 나누어 버린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한 덩어리의 인식 경험을 허망하게 분별하여 인식자와 인식 대상으로 나누어 버리고 이를 각각 개별적인 자아와 개별적인 존재라고 집착하니 이러한 허망한 집착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업을 일으켜서 온갖 괴로움을 겪는 것이다 라고. 살아있죠? 그죠? 본인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봄, 이렇게 들음, 느끼고 생각함. 삶은 이렇게 보고 듣는 인식이 끊임없이 이렇게 연속하는 거라고요. 그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봄이 있으니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 봄이 있으니까 괜히 이 봄에는 여실하게 이렇게 보는 것과 보이는 것에 경계선이 있지 않다고요. 우리는 눈알이 본다고 여기니까 눈과 색을 분리해가지고 별개처럼 착각하는 것이지.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정말 여기 대한 들어서 말이 그렇구나는 이해가 아니라 눈이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보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실감함이 있어야지 돼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음에. 이 보고 있으면 여기에는 여실하게 이렇게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을 경계지을 수 있는 선이 없음을, 둘이 아님을. 분명히 답답해에는 이렇게 답답해에는 이 답답하다고 느끼는 마음과 답답함이라고 할 만한 경계선이 없다고. 답답해가 있는 것이지. 여기 이렇게 가나 다라 마바 사이는 이렇게 가나 다라고 말하는 자랑 가나 다가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없다고. 가나 다가 가나 다라 하나 자니까 말하는 자와 말이 경계선이 없다고. 답답해에는 답답해 하는 자랑 답답함의 경계선이 없다고. 여기에는 이 듣는 마음과 들리는 소리가 경계선이 없다고 이렇게 들림이 있는 것이지.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이게 몸이 나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고, 이 몸이 보고 듣고 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몸과 저것은 구분 지어져 있으니까 마치 별개인 양, 보이고 들리는 것이 보고 듣는 것과는 별개인 양 여기에 대한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을 잘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공부는 그래서 이건 실제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걸 실감해야 돼요. 아까 말한 것들을 듣고 아까 제가 막 이렇게 눈알이 보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눈알이 없어도 마치 눈 감으면 보는 게 없나요? 캄캄함을 보잖아요. 그죠? 그죠? 보는 게 없지 않죠? 그거 아까 눈 감은 것처럼 눈알이 없으면 이렇게 온 세상이 7월까지 어둡다고요. 보는 게 없는 건 아니라고. 이게 보는 건 있잖아요. 그지? 이게 보는 거라고. 이 눈알은 이 색상, 이 빛을 감지하는데 도움 주는 도구라고. 눈알이 보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보는 거라고, 이게. 지금 마치
눈을 감으면 지금 이게 칠흑 같은 어둠이 있잖아, 이거죠? 지금 여기야, 그죠? 여기에 이렇게 보는 것과 이 칠흑 같은 어둠이 경계선이 없다고. 와, 같이 눈을 뜨면 이렇게 보이는 온갖 눈앞에 펼쳐지는 이 보이는 것과 지금 이 보는 것에 경계선이 없어요. 대상이 아니라고. 이거 괜히 나누어서 요건 눈이고 저건 색이다라고. 답답해하는 거서 요건 느끼는 거고 저는 답답합니다라고 괜히 나누는 거예요. 둘이 아닌 걸. 이걸 아함에서는 연기에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것이 아니다고 말을 하는 거였고, 연기라는 말로 했고, 연기이기 때문에 이게 눈이라고 할 만한 거고 색이라고 하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공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봄이라는 한 덩어리 인식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려면 연기, 공, 유식이라고 하는 세 측면이 다 각각의 의미하는 걸 각각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죠? 이게 세 개 다 조망이 돼야 돼. 연기에 있고 실체가 없고 오직 이렇게 인식으로 쓰는 거구나라는 것에 대한. 그래서 삶은 살아있다라는 건 이렇게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살아있다라는 거. 죽었다는 것은 이를 알미 현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살아있다는 건 끊임없이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끊임없는 이게 인식의 연속이에요, 삶이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인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어떻다? 이렇게 인식하는 자가 있고 인식되는 대상이 있어서 인식자가 인식 대상을 인식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아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둘로 나누는. 내가 있고 대상이 있다. 나에 대한 애착이 있고 대상에 대해서도 나한테 도움되는 건 좋은 것이고 도움 안 되는 건 나쁜 거라 해가지고 대상 좋은 거는 막 취하려고 하고 싫은 건 자꾸 없애려고 하는 식의 나에 대한 애착과 대상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서 온갖 허망한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이는 이게 둘이 아니다. 대상 경계가 아닌 걸 대상처럼 허망하게 분별하는 것이다라는 게 훅 와닿아야 돼. 이게 와닿으려면 둘이 아니다라는 걸 관찰해서 둘이 아니다라는 걸 파악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삶에 훅 젖어들면 이걸 지금 여실히 둘러보고 있는데 둘이 아니라는 걸 내가 관찰해야지를 하게 되면 이미 둘러보고 있으면서 둘이 아닌 걸 확인하려고 하니까 계속 둘러봐지지 않네.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면 이미 하려고 한 것 자체가 이미 둘러보고 있는 걸 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절대로 이게 실감이 안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없이 온전히 그냥 자기가 볼 때는 보는데 훅 젖고 들을 때는 듣는데 훅 젖고 그냥 보고 듣는 삶 자체에 훅 젖어들어 보니 답답해 훅 젖어들어 보니 세상이 아니다라는 게 훅 와닿는 거야. 내가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없고 그냥 온전히 삶에 젖어들면 둘이 아니라는 게 훅 실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불교 공부는 이렇게 삶을 대한 태도가 좀 달라지는 거야. 그동안 우리는 늘 이렇게 둘로 나눴기 때문에 대상에 대해서 저거 좋네, 저거 싫네라고 늘 대상에 대해서 분별하고 취사하려는 마음의 습관이었는데 공부는 어떻게 대상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서 집착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봄 자체, 삶 자체에 훅 젖어 들어가지고 삶 자체에 충실해 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이 있어야 돼. 이것도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감이 있어야 돼. 그죠?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지금 여기 이렇게 작용하여 드러나는 삶 자체의 충실함 속에서 점차 이런 말들이 확인되어지고 실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합시다.